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오늘 충남 지역에 시간당 최고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비가 집중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모건대 소방방재학과 최진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당진 신평에 시간당 83.5mm, 정말 극한호우가 좀 일상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질 때 정말 위험하잖아요. 이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먼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집중호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내릴 때 집중호우라고 얘기하는데요. 비가 시간당 10mm 이상 내릴 때는 이제 도로가 이제 웅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20mm 이상이 되면 우산을 써도 이제 몸에 비에 젖을 수가 있고요. 이때 또 앞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주의를 집중해서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당 30mm가 되면 이것이 집중호우인데요. 도로가 침수될 수 있고 하수구가 역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수구가 역류할 때 맨홀이 이제 뚜껑이 올라와서 이게 흉기로도 변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의 도심의 하천이 이제 침수될 수 있고요. 이때에 하천에 뭐 산책이라든지 자전거 타는 것을 위험할 수 있고요. 이런 하천에 만약에 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면 빨리 이동해서 이동 주차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비가 시간당 50mm 이상 내릴 때에는 이제 물을 양둥이로 이제 쏟아붓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당 50mm 그리고 3시간에 90mm 이상 오면 이걸 극한호우라고 하잖아요. 이런 비가 정말 뭐 이틀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지하차도라든지 저지대 이런 데가 이제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지하에 이제 반지하 같은 곳에서 물이 차오를 때에는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물이 무릎 정도에 차오르면 굉장히 대피하기가 힘듭니다. 이때는 신속하게 이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되는데요. 대피할 때는 이제 슬리퍼라든지 또 굽이 높은 신발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요. 운동화를 신고 대피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또 이 물이 보통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발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꼭 운동화를 신어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좀 이번에 피해가 난 지역을 좀 짚어보면 서산, 당진, 태안 다 이제 충남의 해안가 지역, 바닷가 지역이란 말이죠. 자, 해안가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렇죠. 해안가는 이제 만조 시간하고 만약에 겹치게 되면 바닷물이 이제 그 방파제를 넘어서 또 침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도가 또 굉장히 높게 치게 되면 이제 바닷가라든지 그런 선박에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방파제 같은 곳은 이제 이런 그 발이 빠질 수 있는 틈이 많이 있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 낚시를 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하고요. 특히 이제 배를 묵기 위해서 항구에 이제 많이 방문을 하는데 이때 굉장히 위험하죠. 어민들이. 근데 이제 그 사전에 배를 이제 배와 배를 이중 삼중으로 묶는 이런 결박 작업을 좀 미리 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강풍주의보까지 내렸거든요. 이렇게 많은 비하고 강풍이 동반해서 올 때 당연히 더 위험하겠죠. 그렇죠. 해안가의 침수는 대부분 이제 바다의 파도가 넘쳐서 올라오는데 강풍이 불다 보면 파도의 높이가 또 올라가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산사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뭐 산사태가 또 발생해서 서산에서 80대 부부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는데, 자, 산사태, 비가 요즘에 계속 이제 누적이 됐잖아요. 산사태 어떤 저희 대응 요령 좀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최근에 이제 장마 기간이 길다 보니까 땅이 이제 수분이 굉장히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이 물러져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산사태 말고 최근에 이제 그 땅 밀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땅 밀림 현상. 네, 그렇습니다. 땅 밀림 현상은 이제 산이 통째로 이동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산사태보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폭우가 내린 산이나 산 인근에 이제 나무 뿌리가 갑자기 막 끊어진다든지
또 멀쩡했던 나무가 기울어지면서 산사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땅에서 이제 쿵쿵 이런 소리가 나거나 계곡의 하천에 이제 물이 갑자기 또 뭐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산사태 이제 전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할 때는 가급적이면 평평하고 넓은 공간으로 신속하게 또 이동을 해야 되고요. 또 산사태 위험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이제 스마트 산림 재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스마트 산림 재해. 네, 그렇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좀 핸드폰에 깔아서 산사태 정보나 위험 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해주신 스마트 산림 재해 어플을 꼭 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내일까지 곳에 따라 최고 120mm의 비가 더 예보가 돼 있는데 장마 양상이 정말 변하는 것 같아요. 뭐 기후 위기 때문이겠지만 장마 양상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최근에 장마의 기간이 길고요. 또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가 또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재난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소중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